오늘은 20세기 초 빈 분리파 그룹에서 활동했던 오스트리아 화가 에곤 실레의 자화상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들은 니체와 프로이트 사이, 즉 문명과 본능, 이성과 충동이 격렬하게 부딪히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마치 찢어진 캔버스처럼 우리의 내면을 갈기갈기 드러내고 그 안에 숨겨진 심연을 직면하게 만들죠. 우리는 왜 이 그림들 앞에서 불편해지는 걸까요? 때로는 외면하고 싶지만 때로는 강렬하게 눈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아름답다는 표현은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듯합니다. 수척하고 팽팽한 몸,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공허하면서도 강렬한 눈빛.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것이야말로 위조되지 않은 감정이며 이 그림들이 어딘가 깊고 어두운 곳에서 왔다는 것을요. 에곤 실레가 활동했던 1910년대 비는 말 그대로 문명과 본능이 끓어오르는 용광로였습니다. 구스타프 말러는 음악으로, 아르투어 슈니칠러는 문학으로, 구스타프 클림트는 황금빛 관능의 미술로, 그리고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으로 인간 내면의 심연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1890년에 태어나 28세의 젊은 나이에 스페인 독감으로 세상을 떠난 에곤 실레는 바로 이 문화적 폭발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몸을 캔버스 삼아 시대의 심연을 가장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실레의 작품 속 심연을 해독하기 위한 두 개의 강력한 렌즈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리드리 니체의 철학입니다. 그는 1872년 비극의 탄생에서 디오니소스적 충동을 이야기하며 문명 뒤에 숨겨진 원초적 욕망을 탐구했죠. 다른 하나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입니다. 그는 리비도의 억압과 귀환을 통해 인간의 무의식을 밝혀냈습니다. 에곤 실레의 자화상은 단순히 자신을 표현한 것을 넘어 인간 존재의 가장 원초적인 층위를 파헤친 회화적, 철학적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문명을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는 두 가지 충동의 투쟁으로 진단했습니다. 아폴론적인 것은 형식, 이성, 조화, 그리고 꿈의 원리를 상징합니다. 문명은 합리주의와 도덕주의로 이러한 원초적인 힘을 가두려 했죠. 반면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도취, 혼돈, 경계의 붕괴, 그리고 개체화의 해소를 의미합니다. 니체는 이러한 원초적인 충동을 억압하는 것이 곧 삶 자체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니체의 진단은 실레의 작품에서 형식의 충돌, 즉 육체의 반란으로 드러납니다. 르네상스적 이상미가 조화롭고 균형 잡힌 인체, 완벽하게 닫혀있는 단단한 피부, 아폴론적 이성을 추구했다면 에곤 실레의 자화상은 뒤틀리고 과장되며 긴장된 인체, 피부를 뚫고 내부가 터져 나오려는 듯한 묘사, 그리고 디오니소스적 파괴와 도취를 담고 있습니다. 철학적 의미에서 이는 아름다움과 질서의 추구냐, 아니면 삶의 가장 강렬한 확인은 고통과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선언이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프로이트의 렌즈로 보면 실레의 그림은 끓어오르는 리비도에 대한 진단입니다. 문명화된 행동 이면에는 에로스와 삶의 에너지로 불리는 성적 에너지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았죠. 문명은 이 에너지를 예술, 학문, 도덕으로 승화시켜 유지되지만 그 대가로 안전을 얻고 행복의 가능성을 희생합니다. 실레의 그림 속 몸은 마치 리비도가 사회적 규범이라는 용기에 담기지 못하고 피부 표면에서 폭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승화되기 이전에 혹은 승화되지 못한 리비도가 신경증이나 예술이라는 형태로 억압된 에너지의 폭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12년 에곤 실레는 외설죄로 체포되어 24일간 구금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습니다. 재판정에서 판사는 촛불로 실레의 그림을 직접 소각하는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문명이 억압된 것을 다시 억압하려 한 사건, 즉 억압된 것의 귀환에 대한 문명의 저항이었습니다. 실레가 캔버스에 그린 것은 단순한 누드가 아니라 사회가 결코 보지 않으려 한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실레의 작품에서는 몸의 해체를 통해 자아가 어디서 끝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대표되는 단이라고 분리된 주체, 즉 에고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죠. 니체와 프로이트가 본 자아는 고정된 정체성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충동들의 총합이자 이도와 초자 사이의 불안정한 타현물이었습니다.
실내의 붓질로 표현된 되담한 피부와 꺾인 몸은 바로 자아의 경계가 무너진 상태를 보여주는 강력한 철학적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의 그림에서는 삶과 죽음의 얽힘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드러납니다. 주체는 독립적이지 않으며 이미 내부의 죽음을 품고 있다는 사상인데요. 1927년 마르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등장하는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개념을 에곤 실레는 15년이나 앞서 회화적으로 선취했다고 평가됩니다. 에곤 실레의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구스타프 클림트와 비교하며 에로스의 두 얼굴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각적 언어에서 클림트가 황금빛 장식 속에 포장된 관능을 표현했다면 실레는 포장지를 찢어내고 남은 앙상한 육체를 드러냅니다. 프로이트의 렌즈로 보면 클림트는 완벽하게 승화된 리비도를, 실레는 승화되기 이전의 날 것 그대로의 리비도를 보여줍니다.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클림트의 그림이 내면을 감싸는 아름다운 그릇이라면 실레의 그림은 내면의 충동이 형식을 먹어치우는 전형적인 표현주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100년 전의 캔버스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묻는 것은 무엇일까요? SNS 시대, 우리는 필터링된 이미지로 완벽한 아폴론적 자아를 끊임없이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끓어오르는 불안, 우울, 분노, 욕망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에곤 실레의 캔버스는 문명에 짓눌려 살아가는 현대인의 내면을 가장 날카롭게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화상이라는 것은 예술가에게 단순히 자신을 그리는 것을 넘어선 철학적 행위입니다. 예술의 가장 깊은 기능은 아름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외면하려 했던 진실을 직면하게 만드는 것이죠. 에곤 실레는 자신을 해체하는 디오니소스적 용기를 증명했습니다. 이 그림 앞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곧 우리 내면의 거울입니다. 당신도 이렇게 생겼다고,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합니다.